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흐로닝원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흐로닝원이 2연승으로 기세가 좋다. 하지만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모두 상대의 퇴장자가 나온 상황이라서 흐로닝원에게 2라운드까지는 행운이 상당히 깃들었다고 할 수 있을 듯. 그래도 알크마르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제법 있는 편이다. 올 시즌에는 4-4-2 두 줄 수비와 역습 상황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일단 알크마르에게 점유를 높게 허락할 가능성은 높지만 결국 흐로닝원이 견고하게 간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의외로 알크마르가 고전하는 상황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알크마르가 페에노르트나 PSV 같이 리그 내에서 최상위 포식자라는 이미지는 없는 편이다. 물론 점유를 기반으로 상대를 몰아치는 흐름을 가져오는 것에는 능하지만 득점력에서는 기복이 있다. 특히 상대가 중앙에서 압박하는 순간에는 중앙 돌파를 아주 잘 해내지는 못하는 편. 지난 시즌에도 위트레흐트나 네이메언 같은 팀에게 고전하는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흐로닝원이 이를 이용해서 알크마르를 상당히 애먹이기도 했는데 알크마르가 3연승을 기록 중이기는 하지만 그중 2차례는 1-0 신승이었다. 알크마르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흐로닝원의 2연승이 현재 흐로닝원 전력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아무래도 알크마르가 전력이나 점유를 가져가는 능력에서 모두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대신 4-4-2의 간격 유지를 바탕으로 알크마르를 한 골 차 승리로 제어한 경험은 높게 사고 싶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페에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몰아치는 상대에게는 약한 편이다. 물론 트벤테 상대로 지난 경기 비기기는 했지만 트벤테는 주중 경기로 인해서 힘이 조금 빠져있던 상황. 페에노르트를 상대로는 스파르타가 상당히 약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는 모두 2골 이상을 허용하기도 경합 상황에서의 능력치가 상당한 편이나 이는 피지컬적으로 공중볼에 강하다는 의미지 상대의 전개를 완벽하게 막아세우는 성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시즌에도 전체적으로 5위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부진했던 편. 1라운드 빌럼에게 진 것은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듯. 빌럼이 500을 가동하면서 유효 슈팅의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섰고 페에노르트도 별다른 수를 쓰지는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대신 PSV를 상대한 슈퍼컵이나 지난 즈볼레전에서는 모두 슈팅을 많이 기록하면서 4골 이상의 화력을 투사하는 모습. 특히 슈퍼컵에서는 16개의 슈팅 중 11개를 유효 슈팅으로 이어가는 효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직 리그에서 무실점이 없는 흐름은 조금 아쉽다고 할 여지가 있겠지만 공격적인 스탯에서 상대를 앞서는 모습은 자주 보여주고 있다. 페에노르트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아직 수비력에서 무실점은 없다고 하지만 현재 페에노르트가 공격적으로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부족한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전체적으로 페에노르트가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다득점 상황을 꽤 잘 만들고 있기도 하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헤라클레스 대 빌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현재 흐름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몰아치는 상황에서의 힘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특히 빌럼이 보여주는 역습의 정교함이나 효율, 500을 가져가는 극단적인 수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헤라클레스도 실제로 빌럼 상대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꽤 잦았던 것도 사실. 지난 에이스터르 디비전에서는 1-1로 비기는 등 빌럼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리그에서 만난 지금까지의 상대가 강호라고 할 수 있는 PSV와 스파르타라는 점을 감안하고 스파르타전에서는 수비적인 흐름을 좋게 가져갔다는 것을 감안해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1라운드에서 페에노르트와 비겨버리는 사고를 쳤는데
이 빌럼의 전력이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고어 애들을 상대로도 2-0으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 빌럼은 상당히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편. 500을 가동해서 아예 주도권을 중앙에서 잡는 것을 포기하려는 듯한 행보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슈팅은 많이 줄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유효 슈팅의 양을 줄이고 있는 모습. 2라운드에서 고어헤드에게 내준 유효 슈팅은 2개였다. 그리고 효율이 높은 공세로 상대를 찔러서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빌럼이 저득점 양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대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빌럼이 주도권을 크게 내주는 모습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유효 슈팅을 주지 않는 흐름과 함께 효율 높은 공격으로 실리를 잘 챙기고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헤라클레스가 빌럼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전력까지는 아니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머스의 특징은 상당히 강한 압박에 기초하는 편이다. 따라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강하나 강호들에게는 헤매는 경우가 많은 편. 다만 뉴캐슬을 상대로는 예외였는데 지난 시즌 1승 1무로 오히려 본머스가 앞선 전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상대의 컬러도 본머스와 비슷해서 맞불로 나서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세메이어 FW도 지난 시즌 뉴캐슬에게 골을 기록하면서 강점을 보인 바 있다. 뉴캐슬이 지난 경기 셰어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다만 상대에게 페이스를 내주고 끌려다니는 상황이 많았기에 체력적인 소모가 심할 것. 특히 감독의 전술 자체가 강한 압박과 적극적으로 공간을 넓게 쓰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 전술은 에너지 레벨 관리가 어려운 원정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편이고 지난 시즌 홈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컸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여지가 있다. 본머스가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압박에 훌륭한 기량을 보이는 두 팀인데 뉴캐슬이 지난 경기 체력 소모가 심했고 지금은 원정이라는 것, 본머스가 지난 시즌 뉴캐슬을 상대로 1승 1무로 좋았다는 점은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